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일만큼 G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이제 뭐 데이터 분석, AI 이것은 이제 필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뒷받침해주기 위한 이제 스토리지 아키텍처나 스토리지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건지 이런 관점과 이런 기술, 또 유즈 케이스 이런 것들을 퓨어 스토리지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떠세요? 좀 요즘 이제 코로나 때 올해 퓨어 스토리지는 어떠세요? 코로나에 영향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퓨어 스토리지는 이 IT 기업,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기업 중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손꼽히고 있고요. 네네. 그 직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 장표에 맨 아래 이게 성장률 그래프인 거죠? 6년 동안에 최근 예, 6년 6년 동안 매년 어떻게 시장을 성장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퓨어 스토리지가 항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6년 동안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고요.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사실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퓨어 스토리지가 어떤 무리를 뛰쳐나와서 혼자 달리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니 해도 퓨어가 기반하고 있는 기술력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력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가트너의 리더 그룹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네. 저기서 시작했고 계속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 가트너에 이 매직 쿼드런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올 플래시 뭐 이 영역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라는 영역 쪽의 리더이네요. 시장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가트너의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는 기존에 미션 크리티컬 스토리지 영역이 있었고 뭐 아니면 디스크 그 다음에 올 플래시를 따로 나눠서 네네. 했는데 이제는 올 플래시 안 쓰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영역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시장 조사의 그런 영역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 AI,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 국내 기업들도 많이들 하고 있나요? 필드를 많이 만나보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사실은 뭐 AI를 생각하셨을 때 뭐 요새는 뭐 고객분들이 많이 서핑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시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시고 많이 이런 매체에서 접하실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아마 퓨어 스토리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AI를 고민한다고 하시면 초청받는 첫 번째 스토리지 기업은 항상 퓨어 스토리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대형 엔터프라이즈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자, 여기 가트너가 이렇게 보면 설문조사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어떤 설문입니까, 이게요? 사실은 저거는 좀 매년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죠. 고객은 고객 입장대로, 사용자는 사용자 입장대로, 시장의 이런 벤더들은 벤더 입장대로. 무슨 얘기냐면 현재 투자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할 텐데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어느 쪽에 주력하실 겁니까? 라는 얘기를 다시 표현하면 어느 쪽에 투자를 늘리실 겁니까? 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넘버원으로 나오는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혹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꼽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아시는 클라우드도 얘기 나오고요. 네. 뭐 그 밑에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저런 부분들이 기업의 투자의 우선순위를 꼽히고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게 안 하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네네. 말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쪽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처럼 지금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비드 사태에서 그런 감염원을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되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엔드 스토리지스는 핵심 미션 업무, 미션 크리티컬 업무. 그 다음에 일반 범행 업무에 미드레인지 스토리지. 그 다음에 애널리틱 AI에는 나스를 쓰고요. 백업이나 데이터 프로텍션 쪽엔 또 다른 하드웨어. 보시는 것처럼 다 하드웨어를 다른 걸 쓰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애자일하게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데이터 운영,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현재 사일로화돼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피오 스토리지가 굉장히 3, 4년 전부터 얘기하는 게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살짝 이제 한국말로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 모던 데이터 센터를 위한 데이터 혁신 방안이다.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맨 왼쪽에 그 가장 성능이 중요한 코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그런 혁신도 피오가 잘 준비하고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이 애널리틱, 네. 리얼타임 애널리틱이라든지 AI 관련해서 피오가 또 새로운 모던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든지 네 번째 데이터 프로텍션에 있어서도 피오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위한 그런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뭐 이제 김 부장의 송 부장님이 그 아까 그 녹색 박스 네네. 그 분야를 얘기하실 거죠? 예, 그래서 네네. 이어서 저희가 저희 프로덕트 플래시 블레이드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현 부장님이 네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저는 먼저 데이터 분석 현대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네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 현대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가 데이터 분석 현대화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를 모르신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 이게 뭔지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플래시 블레이드.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는 새롭게 설계된 아키텍처를 가진 네. 스토리지입니다. 네. 네. 모든 IO는 병렬 처리를 하고요. 아. 그리고 NVMe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밸류 아키텍처로 어떤 데이터든지 빨리 찾아서 어세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본사에서는 데이터 분석 현대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IT 리서치 기업인 ESG, 엔터프라이즈 스트라테직 그룹에 의뢰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ESG에서는 350개 기업체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했고 데이터 분석 현대화의 정도에 따라서 3단계 구분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현대화가 성숙한 3단계 조직은 1단계 조직보다 4.8배 높은 매출로 특히 신상품 수익률이 경쟁 업체보다 크게 앞서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3.2배로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3단계 조직의 생산성 향상은 2.4배로 직원당 생산성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뭔가 애자일하게 네.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분석할 수 있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그것이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거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현대화는 기업 또는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데이터 분석 현대화를 할지 앞서 데이터 분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와 웨어하우스, 즉 데이터 창고라는 합성어로 대개 DW라고 줄여 부릅니다. 90년대 많이 네. 했었죠. 1988년에 네. IBM에서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분리되어 있는 다양한 목적의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에 넣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으로 착안이 되어 1990년대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도입해서 전사적 자원관리 ERP, 공급망 관리 SCM, 고객 관계 관리 CRM 등 기업 내 다양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매일 가공하여 DW에 담아두고 필요한 분석을 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지금까지 ERP, SCM, CRM 등에서 생성되는 정형 데이터만이 아닌 로그, 사물인터넷,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클릭스트림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 대상으로 기존 DW 환경에서는 함께 분석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이제 기존 DW가 그런 정형 비정형도 있지만 이제 실시간 네. 항상 스태틱한 과거 데이터를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오래 걸렸고. 네. 네. 그게 왜냐하면은 DW는 여러 운영 DB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 적재하는 작업을 거쳐 DW 전용 DB에 쌓아야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 또한 어려웠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 데이터가 격리되는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실시간 분석이 어려운 하나의 거대한 사일로가 되었습니다. 네네.
다음은 데이터 레이크로 더 많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근데 데이터 레이크가 이게 사일로 없애려고 데이터 레이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사일로를 보시는 거예요? 네, 데이터 맞습니다. 레이크. 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90년대 초 구글에서 발표했던 GFS, 구글 파일 시스템을 네. 근간으로 페타바이트 이상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여러 대의 서버가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드 파일 시스템과 함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예를 들면 디스크를 장착한 100대의 리눅스 서버를 하나의 하드 클러스터로 묶고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스토리지를 구성을 하고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단일 하드 클러스터의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 외에도 증설 시 하드 노드 단위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하드 클러스터의 CPU, 메모리, 스토리지 크기가 함께 증가해야 하는 비용적인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AI와 같은 요건으로 별도의 분석을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면 추가 사일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는 큰 파일 사이즈, 순차적인 액세스, 배치성 데이터 분석, 그리고 낮은 네트워크 속도로 설계되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현재 요구하는 긴급한 분석, AI, 딥러닝, 머신러닝 등을 지원하기는 힘든. 그러면 국내에서도 큰 기업에서 이제 AI, 실제 AI, 프랙티컬 AI 뭐 분석할 때 하드원 그럼 실제로 많이 안 쓰이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많이 안 쓰이고 네. 있고요. 신규 아키텍처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환경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다양하고 유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사용하는 유형을 보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들, 클라우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유형,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석을 모델링을 테스트하고 온프라미스로 분석 환경에 적용하는 유형, 그리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데이터 분석을 클라우드에서 진행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분석을 담당하는 컴퓨터와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레이어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에 카탈로그가 된 DW 데이터 레이크 실시간 분석 AI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문의 채팅창에 답변 올려주시면 정답자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답 맞추는 건데. 첫 번째 정답자분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환경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저도 아까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막 얘기하시고 좋은 점을 얘기하시고 이런 생각했어. 네. 그러면 오늘 피어스 왜 나왔지 여기? 아니 클라우드 이거 다 좋은데 네. 피어스 왜 나온 거야? 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속으로. 네. 역시 준비되신 게 있으셨군요. 클라우드로만 모든 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그 견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프레임과 네네. 네. 클라우드를 같이 가는 근데 오케이. 그 이유도 지금 얘기한 질문의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죠? 네. 뭐 블라블라 긴 문장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 네. 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비용입니다. 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네. 데이터 저장 공간에 대한 비용도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네. 네. 따라서 현재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트렌드를 보면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고 분석 요건에 따라 플랫폼을 선택,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요건에 맞춰 온프라미스 데이터 분석 환경도 컴퓨터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분리하여 구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기업과 기관들은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 바뀌어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 분석, AI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에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네. 이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발생하는 요건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대상이 되는 파일은 작은 파일부터 큰 사이즈의 파일까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는 랜덤부터 시퀀설 데이터 분석 방식은 실시간에서 일괄 처리,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신속히 연결되고 확장 가능한 유연한 인프라로 데이터 분석 요건이 변화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된 데이터 분석 요건을 수용하고 미래의 요건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롭게 설계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그게 좀 부연 설명드리면 네네. 그 데이터 플랫폼이 우선 보기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졌죠. 네네네. 저렇게 다양한 워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워크로드라는 게 그게 가장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의 각 개별로 다게 그 스토리지가 다 있다면 아까 같이 엄청나게 분석하는 데 있어 나중에 뭐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사일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 데이터 센터의 IT 운영자라고 하면 거의 악몽이죠. 악몽. 네네. 그래서 지금 퓨어 스토리지가 지금 제안하는 건 어떤 방향입니까? 그래서. 네,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플래시 블레이드의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로 데이터 분석 현대화에 기반을 제공합니다. 플래시 블레이드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는 모든 데이터 워크로드, 사일로를 통합하는 최신 스토리지 아키텍처로 AI와 실시간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장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키텍처나 그죠? 왼쪽에는 지금 보면 각 뭐 빔이건 스파크건 각 이제 분석 고기마다 개별적으로 다 스토리지가 있었는데. 이제 깡통이 하나씩 달려 있죠. 네네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데이터 허브, 그러니까 지금 퓨어 스토리지가 제안하는 데이터 허브는 맨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 풀을 퓨어 스토리지로 다 쓰는 거네요. 그럼요. 위에는 이제 각 개별 이제 분석 툴들이 쓰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로 바뀌는 겁니까? 네네. 이것이 그러면 미래의 아키텍처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지금?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국내외도? 네. 국내 네, 해외도? 국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갖고 네.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행복한 지금의 경험은 뭐냐면 네. 이제는 용량 증설 걱정, 성능 걱정, 붙어요 안 붙어요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성능이 나오고 스케일아웃이 잘 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워크 같은 데이터 허브라는 프레임워크에 하나의 플랫폼에 다 넣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고민 없이 데이터 분석만 하면 되고 활용만 하면 되지 네.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것이 뭐 기울지만 이것이 각 개별 분석 툴에서 이 데이터 허브를 억세스할 때 예전에 센스토리처럼 뭐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NFS, NAS라고 하는 그런 네. 프로토콜을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는 사실 오브젝트 기반화해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클라우드에서 특히 더 그렇고요. 네네. 저희가 파일로 아니면 오브젝트로 다 두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보니까 여기 슬롯이 몇 개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몇 개 있는 거죠? 이게 카드 하나가 저희가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요. 네네네. 저게 그 최대 150장까지 꽂히면 150장. 무려 물리 용량 기준으로 10페타바이트. 10페타. 와. 네. 10페타면 뭐 웬만한 기업에서 네, 고피디님 집에 뭐 10페타 정도 하나 들여놓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이게 그 기존에 왼쪽에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이런 뭐 아키텍처보다 훨씬 더 구현하기도 심플할 것 같아요. 관리도 심플해지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스토리지 아키텍처로는 이런 어플라이언스와 사일로로 구성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의 다양한 워크로드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 블레이드는 변화된 데이터 분석 요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된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병렬 분산 처리, 키밸류 아키텍처, 그리고 MVM의 기술로 다양하고 높은 워크로드를 네.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래시 블레이드는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위한 S3 복제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이 가능합니다. 기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어려웠던 관리, 플래시 블레이드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퓨어1으로 심플하고 예측 가능한 관리를 제공해드리며 클라우드와 같이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퓨어 애저 서비스로 증가되는 데이터량이 예측하기 힘들 때 더욱 합리적인 소비 모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퓨어 스토리지가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온프리미스에다가 이 데이터 부분을 구축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어느 부분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부분은 또 클라우드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S3를 통해서 고객분이 이 부분은 클라우드에 올리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다양하게 그러면 온프렘에도 있고 또 일부 데이터는 아니면 또 그 정책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쪽에 리소스를 사용하는 S3라 하면 그건 이제 AWS지 않습니까? 뭐 AWS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개에서 표준으로 다- 쓰고 있는 기능입니다. 오피스를 다 지원하고 네네. 오케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이거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퓨어 애저 서비스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불필요한 에버그린 스토리지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플랫폼 확장을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그 분석 가속화, 데이터 웨어하우스 현대화, 실시간 분석, 플래시 블레이드 기반으로 가능케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 현대화 방법에 대해 송성환 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성환입니다. 저는 앞서 그 데이터 분석을 플랫폼에 대해서 현대화를 위한 이제 과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현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롤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저는 좀 특화돼서 솔루션 기반으로 실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션 설명하기 전에 지금 앞서 계속 이제 설명드렸던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허브 이거의 줄기, 큰 줄기를 보면 어떻게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자. 네. 예, 그 영역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 에코시스템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 분리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고객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좀 편견들을 깨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큰 거는 좀 자유롭게 스케일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데이터 용량 때문에 스토리지를 스케일 아웃 할 때 네, 컴퓨팅 노드까지 무조건 같이 확장시킬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분리시킨다는 얘기는. 단순히 뭐 늘리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 용도에 따라서 그 시스템들은 줄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한 곳에 가지고 있으면 시스템을 줄이는 것조차도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좋은 확장성을 위해서 그 확장성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그 퓨어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기술, 그다음에 HA 기술, 그다음에 뭐 리플리케이션 기술, 다양한 스토리지 기술들을 그대로 다 네이티브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심플하게 기존에 그냥 전형적인 하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특정 노드가 죽거나 했을 때 HA로 넘어가는 시간, 그리고 컴퓨팅 노드, 그러니까 데이터랑 컴퓨팅 노드가 추가됐을 때 밸런싱하는 시간,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요. 그 부분들 제가 이따가 좀 다시 네네.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둡이 네.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네. 처음에 생각할 때 하둡이 나왔을 때 엄청 많이 쓰여질 것 같았잖아요. 기업에서도. 맞습니다. 그죠? 네. 그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바틀렉이었겠네. 그게 네. 말씀하신 게. 그래서 요새 나오는 솔루션들이 하둡을 근간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말 그대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해서 이제 솔루션들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애자일은 앞서서 PD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붙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핸들링이 가능해져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뭐 스토리지가 좋아져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에 좀 저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기존에 아마 알고 계시는 모든 데이터 저장소, 스토리지라고 하는 제품들 대부분 20년 이상 지난 제품들이죠. 하드웨어는 계속 좋아졌습니다. 뭐 SSD의 컨트롤러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근간, 아키텍처는 변하지 않고 있죠. 기존 아키텍처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들을 장착한다고 해도 지금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애자일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뭐 하드디스크 아무리 빨라지더라도 네. SSD 빠르더라도 이것이 사일로화가 되면 그죠? 지금 구조가 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계속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존 아키텍처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퓨어에서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제품이 2016년도에 개발이 됐고요.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는 근간이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패러럴하게 응답 시간 그러니까 지연 없이 빠르게 처리하자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아키텍처는 상당히 좀 컨셉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퓨어스토리 블레이드는 그러니까 지연 없이 레이턴스 굉장히 줄이면서 모든 데이터를 여기다 다 분석할 데이터를 모두 다 모아놓자 네. 그거죠? 네네.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놓자 네. 그걸 이제 떠나서 그걸 이제 넘어서 데이터를 빠르게 활용해서 재가공해서 네네. 빨리 아웃풋을 내주자. 오케이. 그거에 이제 포커스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컴퓨팅과 스토리지에 대한 분리, 그다음에 새로운 아키텍처의 저장소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제가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좀 그 데이터 분석 네.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버티카 이온 모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버티카는 기본적으로 대용량의 그 비정형 데이터를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빨리 분석을 하고자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버티카가 처음부터 온프라미스에 뭔가 데이터 허브, S3의 데이터 허브를 컨셉으로 가져가진 않았었어요. 기존의 이제 하둡과 동일한 방식의 컴퓨팅과 스토리지 영역을 하나로 가져가는 엔터프라이즈 모드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계속 트렌드가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클라우드 스택으로 올려서 유지를 하다가 이거 가지고는 충분한 고객 서비스 에자일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클라우드의 S3를 한번 활용해보자.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 네. 근데 오히려 온프라미스에서 뭔가 CS 분리가 먼저 돼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활용하는 스택을 퍼블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딱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온전히 퍼블릭으로 넘기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저 고객분이 굉장히 특이하신 그 사례가 뭐냐면 미국의 뭐 이름만 대면 아는 통신사인데요. 네. 근데 거기 그분 고객분들께서는 그 버티카도 쓰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스토리가 분리되지 않은 예전? 그 서버 기반에 깔아서 쓰던 버티카가 있었고요.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퓨어 스토리지 이미 쓰고 있었어요. 네. 온프리미스에 예, 그래서 두 개를 다 쓰고 있었는데 아직 합체하긴 전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고객분께서 데이터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CPU도 필요 없이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부분은 되게 불합리하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 야, 플래시 블레이드라고는 저 대용량의 고성능의 그 스토리지가 있잖아. 여기에 한번 올려주세요. 고객이 먼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고객이 중매를 서서 버티카와 퓨어 스토리지가 합체가 된 네. 결혼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버티카 이온 모드에 제일 먼저 구현이 된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뒤에 이제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버티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쟁사의 이제 그 분석 솔루션도 같이 쓰고 있었고요. 그 노드들을 이간에 오고 백단에 온프라미스에 S3를 붙임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이 완성이 됐고요. 네. 그거를 버티카와 퓨어 쪽에 오픈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얼라이언스가 맺어지게 된 계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버티카와 퓨어 스토리지는 이미 글로벌하게 얼라이언스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버티카에서 온프라미스의 S3 저장소는 퓨어 스토리지만 사용할 수 있게 서티피케이션을 준 상태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퓨어 스토리지만이 지금 네. 그 버티카 쓸 때 컴퓨터 쪽하고 네. 스토리 쪽하고 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네.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백단에 붙일 수 있는 거는 저희 제품만 네네네. 붙일 수 있는. 왜냐 그것까지 이제 퀄리파이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그 아키텍처의 패러럴 아키텍처, 그다음에 키밸류에 대한
아키텍처 근간이 플래시 블레이드가 그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버티카에서 바잉을 해준. 아무래도 버티카는 이제 컬럼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기존에 아마 그냥 운영하고 계시는 버티카나 아니면 다른 솔루션의 그냥 인터널이나 아니면 외장을 갖고 계시더라도 사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그 서버에 캐싱에 올려서 그 데이터를 한정적인 캐시에 올려서 빠르게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캐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은 정말로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백단의 캐시 부분도 저희는 사용을 안 하고 직접 내려와서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캐시를 쓰는 거랑 저희처럼 캐시를 안 쓰고 사용하는 이 두 가지 구조로 봤을 때 성능상의 차이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결과로 봤을 때는 10% 미만입니다. 아, 캐시 쓸 때보다? 네. 네. 그래서 대등한 수준의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제 제한적인 캐시 영역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버티카 이온 모드와 퓨어가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장점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컴퓨팅하고 스토리지가 분리되면서 좀 베니핏을 가져갈 수 있는 스토리지 레벨의 가용성, 그 다음에 뭐 HA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복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유연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데이터 리덕션도 스토리지 레벨에서 지원을 합니다. 워크로드 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업무에 그러니까 각 작업 부하에 따라서 클러스터들을 많이 나눕니다. 작은 클러스터가 존재할 수도 있고 좀 대량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좀 헤비한 워크로드를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클러스터들에 대한 분리하고 조합하는 부분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기존에는 그게 어려웠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컴퓨팅 스케일도 필요에 따라서 그 쿼리에 따라서 컴퓨팅 스케일을 그냥 할당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좀 확장이 됐고요. 당연히 스케일링 부분은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제공하는 스케일링을 충분히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기존에 이제 버티카를 온프레미스 기존 방식, 네. 뭐 컴퓨터 스토리지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네. 그걸 쓰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내에도 그런 데가 이걸 듣고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분리시키는 걸로 해서 퓨어를 도입해가지고 네. 한때 퓨어를 도입하면 그만큼 스토리지도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 이 비용을 상쇄할 만한 그런 가성비랄까? 그런 것도 좀 그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실제로 비용 관련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버티카는 기본적으로 용량 단위의 라이센스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통합된 컴퓨팅하고 스토리지가 통합된 아키텍처에서 성능을 개선을 위해서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스크들을 SSD나 NVMe로 다 교체를 하고 필요하면 그 컴퓨팅 노드 자체를 늘려야지 되는 비용들이 추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의 환경 그대로 유지하시고 오히려 컴퓨팅 노드를 더 줄이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캐시레이어가 없어지고 뭐 네. 그 분석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컴퓨팅의 사용률을 좀 보면은 대부분 적게는 10%에서 맥스 30%를 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 데이터 영역은 대부분 80에서 90% 이 정도까지 사용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CPU 파워나 컴퓨팅 파워는 30%도 채 사용을 못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스토리지가 분리되면 데이터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가고 컴퓨팅 노드를 오히려 더 줄일 수 있고 그 라이센스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네. 국내에서도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저런 그 데이터 분석하는 기업이 많이 있고요. 네. 뭐 버티컬 쓰고 계신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5년이라든지 7년의 내용 연수가 지나면 그 테크 리프레시라고 기기 교체를 할 때 그때 이제 우선적으로 고민되는 고려하고 계신 내용이 이제 퓨어 스토리 같이 퓨어 스토리를 활용해서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뭐 POC나 BMT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올해를 시점으로 국내에 많은 사례가 이제 생길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버티카가
클라우드 스택을 갖다가 다시 온프라미스에 S3 네. 스택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스택이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우드하고의 연계라든지 연계나 데이터에 대한 리플리케이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오케이. 거죠. 예. 그래서 앞서 유스 케이스는 이미 이제 그 유견 상무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AT&T의 네, 통신사입니다. 네. 아, 저희 고객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 저거는 오픈된 글로벌하게 네, 네, 오픈되어 네, 있는 유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오픈해드리고요. 기존의 테라데이터, 버티카 다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지금은 테라데이터를 버티카를 모두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밑에 보시는 수치로 실제 어느 정도 뭐 개선이 됐고 어느 정도 비용의 효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전 고객이 오픈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보여드리는 건데 어, 그 버티카 이온 모드를 변경을 하고 나서 4개월 만에 600% 이상의 네. ROI를 달성했다고 고객이 뭐,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버티카도 이렇게 퓨어스토리지랑 이런 전략적인 제휴를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자기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죠? 바로 네. 정확하게 보셨고 네. 저 비용 절감의 수치를 보시면 뭐 700억 원 현찰이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비용 절감이 오고 97% 단축됐다면 한 30배 넘게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성능도 없고 비용도 절감하고 새로운 그 트렌드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했을 때 약간의 이제 거부감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그 선구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저런 많은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버티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 이제 툴이지 않습니까? 네. 뭐 버티카 입장에서 꼭 퓨어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뭐 올플래시 스토리지 하고 다 연결을 해주면 될 건데 왜 퓨어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있나요? 퓨어가 아닌 스토리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네. 고려 대상이 됐을 텐데 네. 향후 다가오는 미래에는 퓨어랑 경쟁할 수 있는 대용량 처리와 고성능 처리가 가능한 스토리지가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아, 네. 선택지가 없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엘라스틱 관련된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와 엘라스틱가 같이 사용이 됐을 때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마 이 보시는 장표는 기존의 하두비든 아니면 기존의 다른 자, 여기서 이제 네. 일레스틱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일레스틱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량의 로그들을 빠르게 분석해서 네. 예, 그거를 이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실제 시각화도 하고 예, 그걸 가지고 요즘은 그게 꼭 하기 필요한 위해- 거예요. 무조건 필요한 그렇죠. 거네요. 저 IoT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로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서요. 네. 한국의 그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아마 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 규제니까 그 위변조 프로드 디텍 이런 시스템들이 네네네. 다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상 로그를 분석해 가지고 고객님 이 결제가 싱가포르에서 일어났는데 홍콩에서 일어났는데 결제하신 거 맞나라는 전화를 받으신다고 하면 네, 저런 네. 기반에서 분석이 오케이, 돼서 그 위험 콜이 나가는 겁니다. 아, 네, 네. 실제 보시면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키바나라고 하는 네, 툴이 키바나. 있는데 저게 실제 분석된 로그를 가지고 그 대시보드에 시각화 뿌려주고 모니터링을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보면 데이터가 입수돼서 필터링되고 그거를 그 유효한 데이터들을 검출을 해서 시각화해주는 이 네네. 모든 패키지를 다 일레스틱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레스틱 서치라고 하는 부분은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유효한 데이터로 가공을 해주는 네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는 어쩔 수 없이 각각의 말 그대로 아시스 로그, 그다음에 일레스틱 서치, 키바나 그래서 데이터를 자기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그거를 유효한 데이터로 가공을 하든 아니면 네네. 데이터를 시각화로 보여주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다 별도로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무빙이 일어난다, 로딩이 네.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지 전체 프로세싱 타임이 줄어든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복잡한 구성, 네. 그 다음에 네. 문제가 생겼을 특정 노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HA 되는 거나 노드가 추가됐을 때 리밸런싱 되는 시간들 네.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퓨어 스토리지와 같이 함께 사용하시면 모든 데이터는 백단에 데이터 옵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수치적인 거로 좀 말씀을 드리면 특정 노드에서
노드가 페일이 나서 HA로 페일오버 시키는 시간, 앞서 다스 구성일 때랑 지금 현재 데이터 허브 구성일 때랑 차이를 보시면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데이터 노드가 추가됐을 때 데이터 노드 추가됐을 때 리밸런스 하는 시간은 한 5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래스틱과 붙었을 때 플래시 블레이드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 당연히 뭐 CS 분리, 컴퓨팅 스토리지 분리의 효과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데이터 절감, 기존의 일래스틱에서 가져가야지 되는 데이터 복제본, 네. 가용성을 위해서 데이터 복제본들은 존재를 하잖아요. 데이터 복제본들을 다 없애고 거기다 데이터 압축까지 적용을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효율은 50%에서 90% 이상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배치 작업할 때 플래시 블레이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게 패러럴한 연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 배치 작업할 때 되게 효과를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케일링하고 확장하고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허브의 리소스를 분배하고 하는 부분들은 자유롭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어떤 실시간으로 굉장히 어떤 서비스를 대량의 사용자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 거기서는 시간이 이제 경쟁력이니까. 실제로 하나 좀 예를 들면 데이터가 만약에 뭐 100테라가 들어왔다, 로그가 100테라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필터링을 하고 일래스틱 서치에서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줄 거예요. 네. 네. 이미 필터링이 돼서 10테라가 가공이 되면 거기서 만약에 또 시각화를 위해서 그 아웃풋을 던져준다. 그러면 거기서 또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데이터가 줄어들겠죠. 네. 마지막으로 아웃풋으로 남는 데이터는 되게 소량의 데이터가 남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스텝에 따라서 그걸 별도의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면 리소스 낭비가 그렇죠. 네.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리소스 낭비도 낭비지만 그 유사한 서비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네,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겠죠. 네. 굉장히. 운영하는 사람도 죽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게 정말로 지금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운영하시고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네. 플랫폼으로 아마 다가오실 거예요. 그분들 늘 하시는 일이 음. 그 52시간 근로 시간이 도입된 이 상황에선 되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직원을 더 뽑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늘 하던 일이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일을 늘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을 아마 그 넘어서는 일일 겁니다. 네네. 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네. 빨리 좀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일래스틱의 가장 큰 유즈 케이스는 우버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도 쓰시는 그 우버를 그 앱에서 조회를 하고 데이터를 찾아올 때 지금 일래스틱 서치를 가지고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백단에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은 플래시 블레이드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버가 빠른 이유가 있었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플렁크 스마트 스토어라는 부분입니다. 스플렁크는 뭐 기존의 일래스틱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경쟁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로그에 대한 분석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스플렁크 기존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스플렁크 써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이 티어링, 네, 계층화. 근데 티어링 같은 거 다 자동화로 안 해줍니까? 티어링, 오토 티어링 해가지고 그런 것들? 자동화가 되죠. 네. 자동화가 되지만 네. 이게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네. 문제는 이게 핫티어, 웜티어의 네. 각각의 티어마다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고객이 느끼는 성능이 차이인 네네. 거죠. 네. 데이터가 옮겨 다니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그 플래시가 비쌌을 때 그 프라이머리 스토리지에서 뭐 티어링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금 스토리지 벤더 뭐 넘버 1, 2, 3, 5까 뭐 모든 스토리지 기업 중에서 티어링 얘기하는 스토리지 벤더 이제 없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어링이 자동화돼도
그 티어링 그 계층마다의 응답 시간, 고객이 느끼는 성능의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분석 플랫폼은 그 동일한 응답 시간을 보여줘야지 되는 그런 이제 뭐 의무 아닌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저희가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백단에 가지고 있는 그 티어들을 다 없애고요. 데이터 오브 컨셉에 플래시 블레이드가 들어가고 앞단에 인터널에 있는 부분을 그냥 캐싱 영역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레이어는 티어 없이 다 패러럴하게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처리하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용어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솔루션이고요. 당연히 검색 성능의 차이가 없겠죠. 티어가 나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컴퓨팅 자원조차도 필요에 의해서 느리고 줄이고 할 때 리밸런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어지는 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60% 이상 스토리지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것도 중복된 데이터, 그다음에 복제본을 가져가야지 되는 영역들을 다 스토리지 영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효율성도 향상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스플렁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의 이제 컨셉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기존에 클래식하게 사용하셨던 이제 티어를 네, 가져가는 구조, 그리고 티어를 없애는 구조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티어를 계속 티어를 가져가셔야 되는 환경에서도 저희 플래시 어레이나 플래시 블레이드랑 같이 묶으면 핫 영역은 플래시 어레이, 그러니까 블럭 기반의 플래시 어레이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웜이나 콜드, 프로즌 영역을 이렇게 다 묶어서 티어를 좀 최소화하자라는 컨셉으로 왼쪽 클래식한 컨셉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네. 아예 오른쪽으로 보시면 캐싱 영역은 플래시 어레이. 그러면 되게 적은 캐싱 영역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레이어를 다 플래시 블레이드로 하고. 데이터 허브로 가져가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빨리 끝내라고 슬라이드가 먼저 이렇게 그 자동으로 넘어가고 아, 요새 있습니다. 요새 파워포인트도 자동화가 됩니까? 고객님 그 여기 촬영 스튜디오가 인공지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스플렁크랑 묶였을 때 장점 그냥 저 수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클래식에서 가져가는 성능 대비해서 80배 이상 저희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해드리고 동일한 수준의 응답 시간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용량에 대한 획기적인 절감을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스플렁크에 대한 유스 케이스인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클래식의 영역을 퓨어 스토리지로 좀 이제 컨셉을 바꿔서 핫하고 나머지 영역을 다 데이터 허브로 묶어서 구축한 사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엄청 많이 왔고요. 아까 그 김 부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김삼현님께서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한다. 김삼현님께서 제일 먼저 맞추셔서 김삼현님 나중에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쓰는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3만 원 상품권 드리고요. 이제 그 여러분 세 분 좀 답변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명씩 좀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죠? 네. 각자 한 명씩 이름을 맨 끝에, 예, 알겠습니다. 맨 끝에 불러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내용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전방송만 반영했고 또 여러분들 세 분께 궁금한 것들 또 실제 나중에 뭐 데모라든지 상담이라든지 POC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덧붙이면 네네네. 오늘 질의응답에서 다 답변을 달아드리는데요. 네네.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아까 저희 그 슬라이드에도 저희 연락처나 그 이메일 어드레스가 나오는데요.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또 설명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네. 온라인으로 설명을 네네. 먼저 드리고요. 또 가능하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그 각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퓨어스토리에서 또 전문가분께서 좀 답글을 달아주시니까요.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태진님, 퓨어스토리지가 VOD 데이터 100TB를 서비스한다는 가정을 하면 기존 SSD 디스크 기반 스토리지나 사스 디스크 스토리지보다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VOD 데이터라고 하면 일단 대용량의 시퀀셜 패턴의 I/O가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대용량 시퀀셜의 이제 용량들이 분산돼서 처리하는 네, 그러니까 여러 세션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기존 SSD 대비했을 때. 네. 자, 그다음에 황정현님께서요. 컴퓨팅과 이 스토리지 분리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HCI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해 주신다면. 정말 저는 아마 최고의 질문으로 저분을 꼽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그 맥락을 짚어주셨어요. HCI가 의미 있는 영역이나 의미 있는 그 회사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는 크지 않은 3,000 유저의 VDI를 구축할 거고 우리 회사 직원이 지금 3,000명인데 내년에 3만 명이 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굉장히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그런 픽스드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래 그러면 HCI로 내노드만 도입을 하면 끝.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다면 HCI도 가능할 텐데요. 만약 여기에서 HCI 환경에서 용량만 2배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원은 CPU입니다. 네. 디스크만 증설해도 되는데 CPU까지 같이 증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CPU는 원래 모자르지 않았어요. 근데 디스크만 증설하기 위해서 CPU도 같이 증설되면 이 또한 비용의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HCI가 적합한 업무에서는 만족하고 쓰실 수 있으나 오늘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데이터 허브 하고요. 두 번째는 컴퓨트와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환경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HCI 환경은 컴퓨트와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가 늘어나는 환경, 그런 애자일하게 데이터에 늙어주는 걸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신다면 HCI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장혁수님께서요. 현재 사용 중인 레거시 플랫폼에서 설명해 주시는 클러스터와 스토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그다음에 보안 및 자료 이관 등의 작업 시 보안 이슈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 부분은 레거시 플랫폼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이제 알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일단 전형적인 그냥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보여졌을 때 클러스터를 로컬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 캐싱 용도로 좀 컨버팅을 하고 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스토리지 영역으로 따로 빼고 이렇게 구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안과 관련된 이슈는 데이터 허브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나 데이터에 대한 보안 부분들은 플래시 블레이드나 퓨어 스토리지 레벨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이슈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세훈님은 분산된 스토리지가 최적화되려면 클라우드도 엣지 클라우드처럼 중앙 집중식이 아닌 현장 끝단에 있는 엣지 클라우드 형태가 같이 보편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의 다양한 레퍼런스가 미국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걸 아마 김 부장님이나 송 부장님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F1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는 트랙을 돌 때마다 아니면 자율주행을 트랙을 돌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가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플래시 블레이드의 네.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레퍼런스는 이제 AMG 레이싱 팀인데요. 네. 각 경기가 열리는 곳마다 플래시 블레이드와 서버 세트를 하나의 렉으로 모바일 렉으로 뿌려서 그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랙을 도는 자동차의 센서 데이터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드라이버에게 알려주고 드라이버는 그거를 알고 다시 드라이브를 조정하는 이런 이제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성윤님, 퓨어스토리가 발표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기능을 구현한 서비스인지요? 온프리미스 모델이 어떻게 활용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저거는
이 질문들이 여기 그 토크IT의 질문들은 상당히 수준도 높고 네. 퓨어 스토리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좀 설명을 드리면 퓨어 스토리지는 그 흔히 알고 계시는 블락 스토리지, 센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환경이 있는 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클론이나 스냅을 뜰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장기 보관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로 이 스토리지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올려서 서로 DR을 연동할 수가 있어요. 네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죠. 그 다음에 블레이드 마찬가지로 S3를 연동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지에서 온프레임과 클라우드를 가장 원활하고 가장 선도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스토리지 벤더가 어디냐 하면 퓨어 스토리지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 외국인 사례 너무 많고요. 국내에서도 고객분들께서 아니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센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복제본을 뜰 수가 있는지 원할 때 그걸 가지고 복구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그걸 테스트해 보시고 놀라셨어요. 네. 자, 김대현님, 기존 스토리지나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요? 데이터는 자동 이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구축 작업이 필요한 건지요? 사실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를 클라우드로 넘기는 거는 자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리플리케이션 하고 자동으로 그쪽에서 서비스를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온프라미스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아마 AWS에 동일한 기능의 솔루션 그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현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경우는 퓨어 스토리지는 고객 및 파트너와 소통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이 요즘 어떻게 하세요? 고객들 만나고 여타 그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저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고민했냐면 미션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요. 퓨어 스토리지에서 돌고 있는 고객의 업무 중에 네. 이런 코비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곳에 투입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에 우리 퓨어 스토리지 쓰고 있다면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그것부터 고민하는 회사가 퓨어 스토리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소통하는 부분, 저는 고객을 걱정도 하지만 소통하는 부분은 원격, 그러니까 리모트로 화상회의를 솔루션을 이용해서 고객과 많은 미팅을 하고 있고요. 네. 요 근래 정말 재밌었던 부분은 고객이 원하는 성능 수치나 어떤 그 성능 데이터나 아니 가용성 데이터를 저희가 원격으로 저희가 POC를 하는 환경이 있거든요. 저희는 PO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실제 그거를 진짜 고객이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원격으로. 예, 그래서 그런 PO 테스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그 솔루션을 오픈을 했거든요. 고객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요. 저희 PO나 나오는 PO의 파트너사들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차지용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이용 비용이 점차 큰 단점이고 기존 재래식 분석 아키텍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퓨어 스토리지라면 그 비용 절감 요인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시스템이나 그 퍼블릭에서 가져가는 그 비용들이 올라가는 게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채워지니까 문제가 되고 다양한 복제본들이나 중복된 데이터들이 채워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저희는 스토리지 레벨에서 네. 뭐 프로텍션이나 데이터 압축이나 리덕션에 대한 모든 기술들을 그냥 저희가 그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비용 세이브가 많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클라우드로 해서 기업의 혁신을 많이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어떤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신문기사나 그런 내용도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로 갔는데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일부 영역을 다시 온프랩으로 가져오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이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비용 관점에서 어떤 것이 적합하냐 선택의 그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김정우님, MS 애저 환경인데 디스크 절감을 하고 싶은데요. 온프리미스 퓨어 스토리지로 재구축한 것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애저 같은 환경에서도 그 예를 들면 온프렘에는 퓨어 스토리지를 그 프로덕션 스토리지를 쓰고 DR은 애저로 하고 싶다. 아니면 스냅이나 클론을 애저로 뜨고 싶다.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프로텍션을 설계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퓨어는 중복제고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훨씬 더 데이터를 절감해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찾아뵙고 좀 더 상세하게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님, 스토리지로 사용할 경우에 대량의 데이터 동시 사용할 때 저장 속도라든지 데이터 저장 시 유실률은 낮은지요? 그다음에 락 현상은 없는지요? 저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패러럴 모든 이제 블레이드의 리소스는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다른 타사 제품보다 패러럴하게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상의 성능을 보장을 해드릴 수 있고요. 키밸류 방식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락에 대한 부분도 키밸류로 처리하기 때문에 락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 없습니다. 그리고 예. 네. 나기문님, 인메모리 컴퓨팅 처리 효과의 성능을 발휘하는 건가요? 인메모리 컴퓨팅은 사실 앞서 설명드린 컴퓨팅 레이어에 뭐 캐싱이나 아니면 메모리 레이어에 올려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빠르게 메모리에 올려줄 수 있는 역할까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필님은 현대적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은 최신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구독형 소비 모델 등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머신러닝 및 딥러닝 등에 활용되어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퓨어스토리지의 구독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정말 좋은 그 질문이시고요. 저희도 구독 모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김태현 부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이제 구독 모델은 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인 용량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에, 스토리지 공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차징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진호님, 이전 단계에 데이터 레이크가 없는 상태라면 원천 데이터 소스로부터 아예 첫 단계 스토리지로 퓨어 스토리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최고입니다. 정답입니다. 여기는 항상 정답만 질문하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계시네요. 예. 이세호님, 버티컬 클라우드 연계가 자유롭다고 하셨는데 하이브리드에서도 마찬가지인지요? 온프리미스 프라이빗 중심으로 쓰는 환경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클라우드의 스택이 동일하게 온프라미스로 가져와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개의 시스템에 대한 연동이나 데이터에 대한 뭐 무빙, 리플리케이션 모두 다 동일한 스택에 올라가기 때문에 동일한 네. 서비스 레벨을 유지합니다. 윤태호님, 플래시 블레이드가 관리가 매우 단순해서 일상적인 관리 작업이 거의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처음에 이제 엔지니어가 한번 인스톨 되고 나면 모든 고객이 직접 필요한 옵션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UI에서 클릭 그걸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각 분석 툴마다의 그 사일로가 된 것들이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일단 네네. 구조 자체가 깔끔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맨날 그 데이터를 하루 허구한 날 데이터만 옮기다가 시간을 다 보내시거든요. 그런 관리 작업이 없습니다. 네. 강성박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보안성은 어떤지, 다 이제 풀로 묶어놓았을 때 보안은 어떤지 그걸 다 많이 물으셨는데. 실제 이제 암호화를 적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호화 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저희가 퀄리파이 된 이미 게이트웨이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 솔루션들과 같이 연동을 하시면 실제 스토리지 레벨의 그 보안이라고 하시면 그 데이터 개별의 데이터를 그 암호화하거나 그거에 시큐리티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전체 풀에 들어가 있는 그 영역에 대한 암호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미 퀄리파이 된 솔루션들이 같이 있습니다. 네. 지종님, 이제 그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디스크를 분리해서 저장 및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리도 가능하고요. 네. 통합도 가능하고요. 네. 하나의 그 플래시 블레이드 안에서 파일, NFS나 S3에 대한 양쪽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일용님, 새롭게 퓨어스토리 적용할 때 구축 및 교체 시간 소요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 구축은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뭐 1시간 이내에 구축은 다 완료가 네. 가능하고요. 네. 박재범님, 하드 스토리지 기반의 나스 스토리지는 장비인 EMC와 네넷과 비교해서 가격 정책을 한마디로 결론 내주시면 퓨어스토리 도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부분은 네.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조용범님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NVMe 등 최근 여러 업체들도 솔루션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경쟁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앞선 기술이 어떤 것입니까? 플래시 블레이드 근간이 음, 그 오브젝트 기반으로 설계가 됐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키밸류 방식으로 데이터를 핸들링 하기 때문에 어떠한 스토리지도 그 패스트 오브젝트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근간이 패스트 오브젝트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 제품들은 그런 부분 아키텍처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네네. 제가 앞부분에 약간 그 10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키밸류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왜 자꾸 키밸류라는 얘기를 하냐 그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나라 뭐 업체에서 그 무슨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한 10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이 네. 그 보관 데이터가 3개월이에요. 그거 지우는데 2달 걸립니다. 네. 무슨 아마 그 고피디님도 뭐 유닉스나 리눅스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네. 파일 개수 많으면 아이노드 개수가 늘어나서 LS 치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퓨어 스토리지에 플래시 블레이드를 쓰게 되면 그런 하이어라키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쓰질 않습니다. 1대1 매핑의 키밸류라는 걸 쓰기 때문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 LS를 치나 DU를 치는 그런 커맨드를 치게 되면 뭐 한 100배, 1000배, 1000배 빠르게 결과가 네, 나오고요. 네. 뭐 그런 기존 파일을 관리했을 때 어려움들이 그냥 원래 설계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모사나 M모사가 할 수 없는 거를 퓨어가 할 수 있다는 게 설계부터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네. 김병준, 블레이드 SSD 고장 시에는 데이터 복구의 용이성은 어떠한지요?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밸런스는 필요가 없어지고요. 저희는 이제 별도의 버추얼 컨트롤러라고 하는 가상화 레이어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때문에 전혀 데이터에 대한 뭐 리밸런싱에 대한 오버헤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노드 구조, 그러니까 네. 그 서버를 여러 대 엮어서 환경하는 뭐 하드비라든지 뭐 대부분 이제 노드 구조인 경우에 실제로 증설하거나 줄일 때 혹은 장애가 났을 때 리밸런싱에 대한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 운영하실 때 리밸런싱 때문에 많은 그 애를 먹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 나기문님,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블록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건죠? 일단 블록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블록 스토리지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래시 어레이라고 하는 제품이 센 스토리지가 별도로 있고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센 스토리지의 복제본을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릴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아예 소프트웨어 버전의 그 플래시 어레이를 올려서 서로 DR을 엮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용규님은 퓨어 스토리지가 올해 새로 선보인 제품이 있는지요? 올해 새롭게. 저희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아예 새로운 제품군을 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게 저희가 보통 홀짝홀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엔 출시를 했고요. 올해는 아마 출시를 안 했는데요. 뭐 내년은 또 제 레벨에서는 알 수는 없으나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한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새롭게 출시한 기능이 없는 반면에 저희 퓨어 엑셀러레이트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아주 다양한 그 기존 스토리지 라인업에 새로운 그 제품군들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서 많은 고객분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3시 9분인데요. 여기까지 Q&A 시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3분 이름, 아까 김사현님은 아까 퀴즈 마친 분 김사현님, 또 아까 황정혜님 잘 아시는데 예. 황정혜님, 또 나머지 2분 이름 좀 불러주신다면. 저는 문태진님 하겠습니다. 문태진님, 네. 네. 송 부장님은요? 저는 네. 아까 그 암호화 관련된 질문하신 분 성함은 제가 못 봤는데 뭐 암호화? 죄송합니다. 암호화? 네.
그 위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위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항목 잠깐, 밑에 김수열님이요? 아까 아까- 받으신 분인가요? 아니요. 김수열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김삼현님, 황정현님, 김수열님, 문태진님, 요 네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상품권 3만 원짜리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세 분 마지막 한 말씀 마치러 갈까요? 네. 예, 뭐 사모님부터. 그 되게 많은 말씀을 전달 드렸는데요. 근데 그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고객분들은 그 지금 일하시는 현업에서 그 기업의 생산성이나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고민하기도 정말 힘든데 하드웨어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고민을 또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 하드웨어는 검증이 됐습니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네. 결론은 그겁니다. 고객분들은 데이터 활용만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그냥 데이터 허브, 그냥 피오 스토리지에 맡기시면 다 모든 고민이 없다. 그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김 부장님. 네,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방문하고 아니면은 리모트로 저희 줌콜로 해서 저희 장비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분석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이미 얼라이언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솔루션 업체랑 같이 대동해서 전체 큰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설문 마저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요즘 톡카이티 매일매일 다양한 주제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